네, 반도체 대란이 좀 다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계속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하다 보니 가장 피해를 보는 자동차 주들이 있죠.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김진만 팀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점심시간을 보내다가 이 러시아발 뉴스를 보고 너무나 놀랐었죠. 네, 충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지금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오고 있고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공급난이 수급 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 장기화라는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아직도 공급이 차질이 있다. 근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가 포인트인데 결국에는 이게 한번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두 번이나 딜레이 됐죠. 먼저 처음에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락다운 됐고 락다운 풀릴까 했는데 델타 변이 나왔죠. 델타 변이 나와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나와서 총 두 번의 이제 좀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친 게 뒤에 환자가 정말 많은데 이제 지금 이제 의사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딜레이되고 있고요. 딜레이가 되고 있고 아직 동남아 쪽에서는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락다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아직도 생산은 차질이 있고 대신 생각보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시면 가전 쪽에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가전에도 비슷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공급은 부족하고 수급은 계속 니즈를 원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적체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현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에서 오염 이야기 있었죠. 네. 뭐 화재 있었죠. 그런 사고들도 반도체 부족 사태에 한몫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 비슷한 이게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직 동남아 쪽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출근을 못 합니다. 생산이 불가능한 게 생산이 아예 불가능하고 거기에다 이제 한국이나 기타 외국의 함부로 공장 증설도 좀 힘든 게 원래 좀 사장 산업이에요. 이제 막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원래 나는 생산을 했는데 그냥 생산을 하던 게 가치가 올라 버렸는데 이게 또 함부로 늘렸다가는 나중에 또 괜히 공급 과잉이 또 이렇게 된다면 또 나중에 공장을 또 줄여야 되고 그러면 또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되기보다는 이런 적체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CEO도 테슬라가 많이 팔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런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진다면은 성장이 좀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생산자들이 다시 제 위치로 와서 이게 재가동이 빠르게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급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섹터를 꼽아보자면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 요즘 자동차에는 예전과 달리 반도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힘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더욱 늘어가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네. 더 높은 급의 반도체를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이 이어진다면 정말 차량 쪽에서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혹 올해 성장을 더 했어야 됩니다. 더 많이 팔았어야 됐고 이 부분이 더욱더 나왔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니까 뒤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지금 뭐 아이오닉도 잘 팔리고 제네시스 라인도 잘 나오는데 이게 독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타이밍에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아서 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게 실제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의 하락 이유는 이 실적을 너네가 유지할 수 있어? 점유율 밑에 이제 도요타도 그렇고 이제 폭스바겐, 그다음에 BMW 다 프리미엄급 라인까지 뒤따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거는 현대차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최근 공시를 통해 반도체 때문에 공장을 중단한다는 공시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어진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현대차나 기아 쪽 국내 완성차 업체에는 정말 큰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바라보는 눈보다 반도체 산업에서 바라보는 눈이 더 부정적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우리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뭐 해결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으로 전망.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라는 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장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공장도 늘릴 수 없고 지금 풀캡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데, 저기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상황이 그래 녹록치만은 않다. 즉 돈을 더 가져와서 투자를 너네가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적체 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반도체 업체 쪽에서는 그리 나쁜 상황이 아닌 건가요? 어때요? 이제 시장 파이가 다 커지고 있죠. 근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차들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반도체가 옛날에 로우급, 즉 8인치 한 200나노 정도 되는 그런 반도체였었는데, 최근에는 자율주행은 3나노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의 쓰임새는 지금뿐만 아니라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사장 산업인 산업군도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차량용 반도체는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잘 나지 않았던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정말 저렴했던 반도체가 거의 막 10배 가까이 가격이 뛴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는 반도체 쪽엔 호황을, 자동차 쪽에는 조금 당분간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다 팔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반도체가 없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내재화에 대한 그 중요성,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반도체 내재화가 문제없이 이루어질까요? 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드, GM, 테슬라 등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내재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저는 좀 진행을 하는 게 필요로 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정체 현상은 일어나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자율주행까지 먼 미래를 같이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부품 쪽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이제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소설에서 보자면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M&A 한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재화 작업을 이뤄야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쇼티지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되고요. 지금 일단은 현대차에서 필요한 거는 팹리스 기업을 하나 이제 협력사로 두고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조금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M&A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차량용 팹리스 기업, 거기 추가적으로 파운더리 기업, DBI텍 같은 파운더리 기업도 수급을 받는 이유가 정말 필요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제 기사들과 함께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의 주가도 오를 듯 오르지 못하고, 이 반도체 문제 해결될 거다라는 뉴스 나면 올랐다가 장기화될 거다면 다시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부 해외 쪽 자동차 관련주는 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지, 뭔가 둘이 다른 게 있나요? 우리나라랑? 네. 이제 내연기관 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던 게, 전기차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판매량은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속이 된다면은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현대나 GM, 지금 현재 내연기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차는 전기차 생산이 줄어드는데 이제 내연기관 파이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시장 파이를 뒤에 후발주자들한테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주가 하락이 이어졌고요. 실제로 최근에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을 하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후발주자들이 오히려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통의 강자들이 이제 저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를 하면서, 사실 다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보다는 개별주적인 차이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있지만 성장주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면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요. 정말 언제까지 이 뉴스 때문에 정말 지겹다. 그러게요. 지겨워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반도체 수급난 장기와 가장 피해를 볼 자동차, 현대차, 기아. 네.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살아나기엔 좀 시간이 더 걸릴까요? 사실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와 이제 아직 지하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 저는 올해 기대주였어요. 네, 지켜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지금 현재는 관망이 맞는 게 일단은 3월 FOMC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 탄력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도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기는 또 너무 늦겠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제 한국 시장 자체에 마이너스 요인이 워낙 많아서 사실 현대차나 기아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지수 자체가 더 빠질 가능성도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 다만 분할 매수, 되게 나눠서 이제 달마다 음봉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 혹은 주마다 한 번씩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은 장기적으로 모아갔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당장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즉 지수 회복 시기에 느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판 거리님께서 도대체 갈 생각을 안 해 현기차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직 그 시기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 대형주들이 못 가는 시장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때 자동차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뉴스거든요. 관련한 종목을 살펴보자면은 어떤 게 있을지 우리 김지만 팀장님 오늘도 골라주고 가시죠. 네.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현대차가 네. 이제 국내 팹리스 기업을 하나 이제 지분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해서 이제 국내 파운더리 분야 DB하이텍 쪽에 위탁 생산을 주고 이제 지분 투자 개념으로 공장 증설을 대신하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 꿈입니다. 이건 정말 꿈이라서 이뤄지면 좋겠고 국내 업체들한테 되게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정말 현재 그만큼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DB하이텍은 지금 8인치 파운더리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컨센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컨센을 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 계속적으로 보셔도 되고 현재 구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텔레칩스도 최근에 M&A 관련 이슈로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품까지 보면은 해성 DS라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이제 부품주가 있는데 작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올해 성장주뿐만 아니라 성장을 증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성 DS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 DB하이텍, 해성 DS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현대차, 기아 이야기할 때 아직 금리 인상 관련해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불안할 수 있으니 시장이 불안할 수 있으니 섣불리 접근하기보단 관망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반도체도 똑같은 이슈 때문에 그냥 시장이 밀리면서 뒤로 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매수 찬스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까 현대차, 기아처럼 지나가는 거 다 보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반도체는 사셔도 좋습니다. 사실 거면은 차보다는 네.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게 실제로 반도체는 다 좋서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고 하락장에 덜 빠졌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든든하게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뒤에 이제 낙수 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하락폭은 주가만큼 안 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평가 기간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SK라든지 전체적으로 고실적주들이 굉장히 주가 하락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이럴 때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 불확실성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차량 쪽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반도체는 공격적으로 베팅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남자로 아주 이를 갈고 나오셨습니다. 텔레칩스, DB하이텍, 해성 DS였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